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공부하고 계신가요? 나에게 맞는 공부 장소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활동하기 좋은 운동복을 입고 운동할 때 불편함이 없이 운동할 수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하기 좋은 환경이 있어야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업 공시생은 물론 저처럼 공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께 최적의 공부 장소를 추천해드리고 이 장소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과 돈은 절약하면서 공부 효율은 200% 올릴 수 있는 팁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 장소는 집과 가까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을 메인 스팟으로 정하고 이곳에서 가장 집중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양의 과목을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도서관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경쟁심, 긴장감,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데서 오는 전우회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기관에 등원시키고 나면 8시 45분까지 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가 잘 되는 저만의 자리를 선점하려고 도서관 문이 열리기 전에 미리 기다려야 했고 원하는 자리에서 공부를 시작하면 그날 기분 좋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공시생들이 눈에 띄었고 매일 보는 비슷한 차림의 공시생 중에는 저와 같은 직렬을 준비하는 경쟁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49명 뽑는 이 시험에 나를 포함한 5명이 이 공간에서 같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바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셋이면 아이 하원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경쟁자의 모습을 보면서 초조하기도 했지만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 공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 직렬의 경쟁자가 아니더라도 도서관은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로 다들 공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딴짓을 하거나 혼자 공부할 때보다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고개를 돌려 앞, 뒤, 옆을 봐도 다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자리 맞은편에는 늘 저와 비슷한 시간에 와서 같은 좌석에 앉아 공부하는 공시생이 계셨습니다. 말 한마디 나눈 적 없지만 매일 같은 장소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공시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열심히 수험을 준비하는 그 공시생을 보면서 공부 전투력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공부 페이스를 유지하는 이 페이스메이커가 곳곳에 있는 장소가 바로 도서관입니다. 경쟁심과 동시에 함께 공부하는 데서 오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보니 시험 막판에는 도서관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마지막에 나올 때 공부 만족도가 높았고 다음 날도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을 강추하는 두 번째 이유는 딴짓도 책으로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수험서만 보는 것이 지루하기도 합니다. 이때 잠시 일어나 도서관 서재를 왔다 갔다 해봅니다.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몇 자 읽어보기도 하고 여행 도서를 보면서 합격하고 나면 이런 곳에 가보고 싶다는 즐거운 상상도 해봅니다. 공부법 도서를 보면서 공부 자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휴식이라고 해도 스마트폰을 보면 활자에서 미디어로 넘어가기 때문에 방금까지 내 머릿속에 남아있던 공부 내용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책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활자에서 활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뇌의 자극이 강하지가 않고 공부 내용으로 복귀하는 것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서관에서 서서 잠시 책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다른 수험생이나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어서 딴짓도 오래 하지 않을 수 있고 수험 공부로 복귀하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부 장소는 집입니다. 집은 새벽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처럼 mam시생이나 직장을 병행하는 분들이라면 주변 환경상 한 장소에서 오롯이 공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공부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집에 있는 서재의 책상 위치를 바꿨습니다. 창가를 바라보는 방향이 아닌 창가를 등지는 방향으로 책상을 두어야 공간을 장악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는 새벽 공부 시간이 3시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책상에 공부할 수 있는 책 한 권을 자기 전에 미리 펴놓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자투리 공부를 위해 집안 곳곳에 포스트잇으로 암기 내용을 붙여놓았습니다. 싱크대, 침대 옆, 화장실, 봐도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을 붙여놓았습니다. 자리 잡고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눈도장을 찍어두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포스트잇에서 보았던 선지가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점이 집 공부의 장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공부 장소는 독서실입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내에 독서실을 종종 이용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도서관 휴관일로 이용하지 못할 때, 도서관 주말 운영 시간 외에 더 공부를 해야 할 때 이용하는 도서관 대체용 장소였습니다. 독서실은 한 장소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지루할 때 환기되는 점이 좋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이동거리가 짧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칸막이가 있는 컴컴한 독서실은 외롭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데 좀 느슨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도서관 보충용 공부 장소로 적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아이 학원을 바래다주고 기다리는 대기 장소도 공부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학원에 가면 그 빈 시간도 공부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대기 장소도 공부 루틴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이 시간에 뭘 공부할지 계획표에 딱 정하고 그 과목만 책을 가져가서 공부했습니다. 학원 시간이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주로 기출문제 그리고 해설 1회분을 공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기출 1회를 푼다고 하면 영어는 실제 시험에서 20분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20분을 풀고, 그리고 30분간은 오답 확인을 하면서 10분을 밀도 있게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귀마개를 끼고 열심히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험 기간 동안 남들은 한 장소에서 순공시간 10시간을 찍고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합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보내는 공부 시간 1시간은 커 보이지만 집에서 있는 10분, 20분은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10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에서 5번 보면 1시간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책을 덮으면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장소 어디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 놓고 계획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의 공시가 더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공시 하루가 합격생이 되어서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후회 없이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